AI 문명 시대를 선도하는 K미래 기술 20가지. 대한민국 황금 시대를 여는 20개의 문. 1953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요. 그로부터 70여 년. 대한민국은 지금 인류의 다음 100년을 결정할 기술들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쥐고 있는 20개의 열쇠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이미 정상에 서 있는 기술. 하나, AI 반도체. 인공지능은 전기가 아니라 기억으로 움직입니다. 그 기억을 층층이 쌓아 올린 것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세계 AI 서버의 심장 대부분이 한국산 메모리로 뛰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같은 국산 AI 반도체까지 실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둘, K조선. 영하 162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친환경 LNG 선박, 암모니아로 달리는 배, 그리고 군함까지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진 미국조차 자국 함정의 정비와 건조를 한국 조선소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아무나 못 만드는 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셋, K방산. 전차와 자주포,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국산 전투기 KF-21까지. 2026년 방산 수출은 377억 달러, 우리 돈 56조 원 규모가 예상됩니다. 세계가 한국을 찾는 이유는 값이 아닙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것, 제조업의 신용입니다. 넷, 바이오 헬스. 반도체에 파운드리가 있다면 의약품에는 CDMO가 있습니다. 세계 제약사가 개발한 항체 신약을 가장 크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공장. 그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이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소재가 문명을 바꾼다. 문명의 이름은 언제나 소재가 지었습니다.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그렇다면 다음 시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섯, 그래핀. 탄소 원자 한 겹, 두께는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그런데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전기를 잘 통합니다. 남은 문제는 언제나 대량으로 싸게였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세계 그래핀 진영을 서울로 불러 모았고 정부는 상용화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꿈의 소재를 꿈에서 끌어내리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여섯, 메타필름과 메타렌즈. 자연에 없는 구조를 사람이 설계해 만든 물질, 메타물질입니다. 빛의 파장보다 작은 무늬를 새겨 빛이 가는 길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이 분야 세계적 권위자가 포스텍의 노준석 교수입니다. 두꺼운 렌즈 여러 장이 하던 일을 머리카락 굵기의 얇은 판 한 장으로 대신하는 원천 기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양산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으로 한 장씩 찍어내면 값을 감당할 수 없었지요. 그 벽을 넘은 것이 롤투롤 나노 임프린팅입니다. 12인치 원통 롤러를 신문 윤전기처럼 돌리며 무늬를 계속 찍어내는 방식. 노준석 교수와 성균관대 연구진은 이 방식으로 초당 300개가 넘는 메타렌즈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존보다 100배 빠릅니다. 스마트폰에 튀어나온 카메라가 사라지고 위성광학과 의료 영상 장비가 손바닥만 해집니다. 같은 원리로 만든 투명 복사 냉각 필름은 유리창에 붙이는 것만으로 한여름차 내부 온도를 6도 넘게 낮춥니다. 전기 한 톨 쓰지 않고 말입니다. 열을 막는 게 아니라 열을 우주로 돌려보내는 기술입니다. 7. 철강, 기가스틸과 수소 환원 제철. 철은 낡은 산업이 아닙니다. 모든 산업이 딛고선 바닥입니다. 포스코의 기가스틸은 1제곱밀리미터가 100kg을 견디는 강판입니다. 손톱만한 조각 하나가 10톤을 버팁니다. 더 얇게 쓰고도 더 안전하니 차는 가벼워지고 전기차는 더 멀리 갑니다.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10대 중 한 대가 포스코 강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강의 진짜 숙제는 강도가 아니라 탄소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석탄으로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냈습니다. 그 석탄을 수소로 바꾸는 것, 포스코의 독자 기술 하이렉스입니다. 가루 철광석을 유동 환원로에서 수소로 환원한 뒤 전기로에서 녹입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입니다. 포항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시험 설비를 짓고 있고 2030년 상용 기술 완성이 목표입니다. 성공하면 탄소 배출은 5분의 1로 떨어집니다. 철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 산업혁명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반도체를 떠받치는 기술. 반도체는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찍어낼 기계가 있어야 하고 받칠 바닥이 있어야 하고 신호가 오갈 길이 있어야 합니다. 8. 반도체 장비,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보다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가진 나라가 위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원자를 한 층씩 쌓아 올리는 원자층 증착, ALD의 강자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원자층 성장, ALG를 상용화했습니다. 쌓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 천도가 필요하던 공정을 400도 이하 유리기판 위에서 해냅니다. 수율은 10배로 오르고 값비싼 EUV 장비 의존은 줄어듭니다. 장비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9. 유리기판. 반도체는 이제 평면이 아니라 층으로 쌓입니다. 그 층을 받치는 바닥을 기판이라 하는데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계열이었습니다. 열을 받으면 휘고 신호는 새어나갔지요. 그 바닥을 유리로 바꾸는 일에 삼성전기가 뛰어들었습니다. 세종에 시범 라인을 세웠습니다. 유리는 평평하고 단단하고 신호를 덜 흘립니다. 회로를 더 촘촘히 새길 수 있고 전력은 덜 먹습니다. 업계는 이것을 반도체 패키징의 판을 바꾸는 기술이라 부릅니다. 2026년 시범 양산을 거쳐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본격 상용화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반도체 안에서 정보는 구리선을 타고 흐릅니다. 그런데 AI가 다루는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구리는 뜨거워지고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구리 대신 빛을 쓰자는 것,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전자가 아니라 광자가 정보를 나릅니다. 빠르고 열이 적고 전기를 덜 씁니다. 삼성은 2026년 하반기 광통신 모듈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한 회사가 모두 쥐고 있다는 것. 빛으로 있는 시대에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담는 기술, 보여주는 기술. 열하나 전고체 배터리. 지금의 배터리 안에는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고 그래서 불이 붙습니다. 그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일은 30년 넘게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지금 그 문 앞에 우리 배터리 3사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삼성 SDI는 2027년 하반기 솔리드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양산에 들어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흑연계와 무음극 두 갈래로 나누어 2029년 전기차용, 2030년 로봇용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SK온 역시 2029년 상용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 서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다양성이 곧 한국 배터리의 힘입니다. 더 작고 더 오래가고 타지 않는 배터리입니다. 12. OLED 디스플레이. 화면이 스스로 빛나는 기술 OLED입니다. 뒤에서 비추는 등이 필요 없으니 더 얇고 더 검고 더 유연합니다. 스마트폰을 넘어 노트북과 태블릿으로 넘어가는 지금이 분수령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4조 원이 넘는 돈을 8.6세대 라인에 쏟아부었고 LG 디스플레이는 텐덤 OLED와 투명 차량용이라는 좁고 깊은 길을 택했습니다. 중국이 무섭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접고 말고 투명하게 만드는 영역에서 아직 우리를 앞선 나라는 없습니다. 에너지 독립을 향하여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밖에서 사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다른 모든 기술은 모래 위의 집입니다. 열셋 텐덤 태양전지. 실리콘 태양전지는 효율 26% 근처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를 한 겹 더 얹어 같은 햇빛으로 2번 발전하게 만든 것이 텐덤 셀입니다. 하나큐셀이 30%의 벽을 넘었고 주성 엔지니어링과 유니스트는 33.09%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실험실에서 공장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14K 히트펌프. 히트펌프는 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열을 옮깁니다. 그래서 전기일을 쓰면 13에서 4를 얻습니다.
삼성과 LG는 유럽 난방 시장에서 실력을 검증받았고 이제 국내로 들어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3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보일러를 끄고 히트펌프를 켜는 것,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탄소 중립의 첫걸음입니다. 15. 수소 연료전지. 수소와 산소를 만나게 하면 전기가 나오고 남는 것은 물뿐입니다. 연소가 아니라 반응이기에 소음도 매연도 없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세계적인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 능력을 갖췄고 이제 효율이 더 높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 승용차와 수소 트럭을 함께 양산하는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전기를 먹어치우는 AI 데이터 센터 옆에 놓을 조용한 발전소, 그 자리를 겨루고 있습니다. 16.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원자로를 작게 만들어 공장에서 찍어내고 필요한 곳에 실어다 놓는다. 2034년 첫 운전,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먹는 시대. 이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17. 인공태양 KSTAR. 태양이 빛나는 원리를 지상에 옮겨오는 일, 핵융합입니다. 대전에 있는 우리의 인공태양 KSTAR는 섭씨 1억 도의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붙잡아 세계 기록을 세웠고 이제 300초를 향해 갑니다. 300초, 그러니까 5분입니다. 그 5분을 넘기면 24시간 연속 운전의 문이 열립니다. 바닷물에서 연료를 얻고 쟤는 남기지 않는 에너지. 인류의 마지막 숙제 앞에 한국은 가장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로, 그리고 사람 곁으로. 18. 누리호와 우주. 2025년 11월 27일 새벽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번이 특별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로켓을 만들고 조립한 주체가 국가연구소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었다는 것. 기술은 이전되었고 손은 바뀌었고 하늘은 열렸습니다. 자력 발사체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 7곳뿐입니다. 19.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 화면 속에서만 똑똑하던 인공지능이 이제 몸을 얻어 걸어 나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6년 초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며 2028년 미국 공장 투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게 이것은 산업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20. 집으로 들어온 로봇. 같은 무대에서 LG전자는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를 내놓았습니다. 머리와 2팔, 5손가락을 가졌습니다. 빨래를 개고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요리를 돕습니다. 수건 한 장 개는데 1분이 걸렸습니다. 느립니다. 그러나 공장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LG는 이것을 노동이 없는 집이라 부릅니다. 2026년 실험실을 나와 실제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기술의 마지막 도착지는 언제나 사람이 사는 방입니다. 클로징 멘트. 반도체, 조선, 방산, 바이오, 그래핀, 메타필름, 철강, 반도체 장비, 유리기판, 실리콘 포토닉스, 전고체 배터리, OLED, 텐덤 태양전지, 히트펌프, 수소연료 전지, 소형 원자로, 인공태양, 누리호, 휴머노이드, 그리고 집으로 들어온 로봇, 20개의 문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두 누군가가 밤을 새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자원은 땅속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